안녕하십니까.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오늘은 한때는 정말 유명했지만 지금은 거의 아는 분이 없는 괴물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귀라고 표현되어 있는 괴물 이야기인데요. 성스러운 귀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름에 큰 의미는 없고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어떤 귀괴한 형체를 가진 이상한 것의 이름인데, 이 괴물 자체보다도 이 괴물을 둘러싼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 소동이 17세기에 굉장히 파다하게 조선시대를 뒤흔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비교적 자세하게 이야기가 실려있는 기록으로는 1688년 숙종실록, 조선왕조실록에 실려있는 이야기가 그래도 좀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예언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는 조선에 세상에 큰 난리가 나고 온 세상에 운수가 뒤바뀌게 되는데, 그때 새롭게 세상을 이끌 지도자 같은 사람이 탄생을 한다. 그러니까 그 뒤를 잘 따르면 우리가 세상의 지배 세력이 될 수가 있다. 조선을, 세상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이상한 예언을 믿던 예언자와 그 추종 집단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이비 종교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이비 종교에서 그냥 단순하게 모여서 기도만 하고 이런 거 정도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 있을 텐데, 세상을 뒤엎는다, 우리가 나라를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이고 조선에 임금님이 뻔히 계신데 뭐가 나라가 뒤집혀지고 니들이 나라를 차지해, 이거 반란 아니야? 역적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건이 커졌을 때 이 일당들이 싹 검거된, 그리고 큰 처벌을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황해도 지역에서 출발했던 것 같고요. 꽤나 수도 지역, 나라의 중심 지역에서 크게 유행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술렁술렁 해가지고 당시에도 화제가 많이 되었고, 후대에도 유명한 예언자 사건, 예언자와 추종 집단의 사건, 사이비 종교 사건으로 꽤나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영조실록을 보면, 영조는 이제 한 세대 다음 임금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영조실록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 숙종 임금님 시절에는 이런 이상한 사건도 있었지 라면서 회고를 하면서 언급이 된 적도 있었고요. 성호사설이라고 하는 실학자 이익 선생이 쓰신 책에 보아도 여러 가지 이런 이상한 예언 사건, 사이비 종교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한때는 조선을 뒤흔들었고, 그 후에도 한 100년, 200년 동안 그런 사건이 있었지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흔히 용녀 부인 사건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 속에서 당시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던 그 소문들 속에서 이 집단의 중심 인물이 용녀 부인이라고 하는 어떤 여성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정확하게 따지면 이 집단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여환이라고 하는 남자고요. 그 남자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바로 용녀 부인이라는 거죠. 용녀 부인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으로 나온 말이냐면, 이 여가 이 딸이라는 뜻으로 쓴 여자입니다. 그래서 용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용이 낳아준 사람이다. 그런데 여성이다라고 해서 용녀 부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범하고 신비로운 인물이다라고 했겠죠. 용녀 부인 사건에서 이렇게 쭉 돌았던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좀 나와 있냐면, 이 용녀 부인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자 가장 신통력 같은 걸 많이 갖고 있는 인물인 거예요. 성호사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수법을 썼느냐라고 하면서 돌던 딴 소문이 적혀 있는데, 이제 용녀 부인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대기실 같은 거를 집 한켠에 따로 교묘한 구조로 마련을 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한 사람만 거기에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몇 사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옆에 와가지고 선생님 왜 오셨어요? 저 용녀 부인 만나러 왔습니다. 용녀 부인 왜요? 제가 요즘에 집에서 하는 일마다 자꾸 실패를 하고 취직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용녀 부인께 저는 뭘 하면 좋겠냐고 좀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이 집이 취직 잘 봐준대요. 저는 이번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궁합이 좀 잘 맞는지 어떤지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찾아온 사람 말고 옆에서 자기도 찾아온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일당이라는 거예요. 일당. 바람잡이인 거예요. 옆에서 자기도 찾아온 사람인 척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잡담 나누는 척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으면 건너편 방에서 되게 잘 들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옆에서 용녀 부인이 이렇게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있다가 이제 차례됐습니다. 들어오세요라고 하면 딱 들어와가지고 취직 때문에 왔네 이렇게 딱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와 어떻게 알았지? 진짜 신기하다. 신통력 있나 보다. 이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수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용녀 부인 일당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진짜 병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막 생기고 진짜 이 정도면 서울을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술렁술렁 했었는데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얼마 후에 큰 비가 내린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홍수가 크게 발생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날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우리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서울로 쳐들어가면 그 혼란한 통에 우리가 연전연승해가지고 궁궐을 장악하고 우리가 나라를 차지해서 우리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예언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뭐 이게 일기예보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그죠? 이런 게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비가 크게 오겠다라고 했는데 비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흐지부지하게 되고 이 사람들 사기꾼들 아니야? 뭐 비가 안 와? 내 저 사람들 믿고 돈 얼마 투자했는데 돈 내놓으셔? 이렇게 하면서 충돌이 생기고 혼란해졌다가 결국은 일당들이 싸그리 검거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기록은 추안급국안이라고 하는 책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추안급국안이라고 하는 책은 실제 수사 기록을 요약해가지고 모아놓은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쫙 정리해놓은 굉장히 방대한 양의 문서입니다. 많은 부분 소실되어 있고 지금 일부만 남아 있는데요. 상당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 사업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 용녀 부인 사건에 대해서 예전부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황급히 찾아보았던 그렇게 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이 용녀 부인 이 무리에서 용녀 부인은 부인이고 약간 2인자처럼 등장한 인물로 남편인 여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여환이라는 사람을 조사한 내용에 좀 상세한 묘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직을 시작한 사람은 여환이었어요. 남편이었어요. 여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자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도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천불산이라는 산에서 치성을 열심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여환이 태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천불산하고 자기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천불산에 자주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천불산에서 칠성주가 나타나서 북두칠성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북두칠성의 신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뭔가 예언을 했다. 신선이 나타났다. 자영이라는 게 자기에게 나타났다. 뭐 이런 경험을 어릴 때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영이라는 거 보라색 갓근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나타난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게 있었는데 보라색 갓근을 달고 있는 뭐 그런 게 나타났나 봐요. 그래서 여환아 네가 크게 될 사람이다. 네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거다. 뭐 이런 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뭐 이야기 많이 해줍니다. 수중 노인이 자기에게 나타났다. 수중 물속에 사는 노인이라는 거예요. 지신 땅의 신이라는 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약간 독특하고 약간 좀 시각적인 느낌이 있는 게 땅이 막 이렇게 덜덜덜 떨리고 땅이 움직이면 땅의 흙에서 글자가 이렇게 새겨진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로 자기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뭔지. 그래서 이런 거를 막 하다가 나중에는 흑룡이라는 걸 만났는데 흑룡이 그냥 까만색 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에 전모라는 거를 쓴 군인들이 쓰는 모자예요. 근데 그런 모자를 쓴 여성들이 막 엄청난 때로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를 뭐 도와주려고 했다라는 듯 별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신처럼 섬겼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기록에서는 이게 불교적인 색채가 많이 들어가서 미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기록에서는 성스러운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성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성귀 자신에게 이런 운명을 내려주고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 성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냐면 모습이 되게 특이합니다. 눈이 손바닥만큼 크고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었고 손에는 커다란 징을 들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독특한 모습이죠. 하여튼 그런 게 엄청나게 위대한 신이라 가지고 자기와
자기의 무리를 도와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사 기록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 한 게 뭐냐면 소문으로 나와 있던 그 많은 이야기에서는 이 사건을 다들 용녀 부인 사건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사 기록에서는 용녀 부인이라는 이 여환의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명은 원향이었다고 본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향이라는 그냥 사람인데 내가 내 스스로 용녀 부인이라고 나는 하고 다닌 적도 없다고. 내 남편이 이상하게 무슨 역술인, 무속인, 무슨 도사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다니면서 이상한 모임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 보고 용녀 부인이라고 하더라고. 자기는 무슨 음모를 꾸민지 알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진실일까요? 실제로는 용녀 부인 원향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이 관여되었든 관여가 안 되었든 조선시대에는 남편이 역적 모의를 하면 결국은 가족도 같이 처형이 되기 때문에 이 원향이라는 사람도 네가 용녀 부인이지, 네가 대장이지 라는 손가락질 속에서 1688년 음력 7월 말에 처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구한 이야기예요. 이상한 다채로운 소재도 많고 뭐 희한한 국면도 있고 수수께끼도 있고 임꺽정이나 홍길동 이야기 못지않게 사실은 이 용녀 부인 이야기도 술렁술렁하게 많이 퍼졌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뭐 소설이나 만화나 영화, 텔레비전 이런 걸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관심 있는 사람, 아는 사람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로 상당히 신선한 소재인데도 잊혀지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 옛날 이야기, 재밌는 소재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뭔가 좀 참신한 걸 찾고 싶다. 뭔가 한국색이 드러나면서도 신기한 걸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나라의 옛 괴물 이야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시선을 돌려보면 현대의 다양하게 즐길거리로 활용할 수 있는 괴물 이야기로 써먹을 수 있는 것도 많다. 그래서 전통 문화라는 게 이걸 깊이 연구를 하고 잘 보존하고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가깝게 즐기고 재밌게 활용하고 이런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전통 문화가 널리 퍼져나가면서 잘 이어져 나간다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과 함께 성귀 이야기 알아보았습니다.